여러분, 달러 예금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개인의 달러 예금은 연속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달러가 쌀 때 쟁여 주다 두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5월 중 거주자 외화 예금은요, 이게 한국은행이 발표를 하는데 조금 줄어들었어요. 조금 줄어들었어요. 예, 전체가 말입니다. 전체는 947조 947억 3천만 달러입니다. 지난 4월에는 948억 3천만 달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줄었어요. 근데 왜 줄었느냐 따져봤더니 이게 이 4월이라는 달, 5월이라는 달 여기에 보면 쉽게 말하면 배당금을 이제 주는 단계, 배당금을 각 나라로 보내거나 혹은 배당금을 이제 각 나라에서 가져가는 그런 상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러는 늘고 위안화는 줄었다. 보면 위안화가 많이 줄었죠. 위안화가 17억 5천만 달러에서 14억 4천만 달러니까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만 줄었을 뿐이지 달러는 계속 늘어난다. 817억 8천만 달러에서 819억 5천만 달러까지 늘어난 겁니다. 실제 개인으로 돌아오면요. 물론 이게 달러는 수출 대금으로 쓰니까 계속 많이 들어오고 수출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달러가 많이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개인 예금으로 가보면 와 엄청 늘어난다는 거 알게 됩니다. 개인 예금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개인 달러 예금 잔액이 181억 5천만 달러입니다. 한 달 전에 비해서도 6천만 달러 0.6%가 증가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사상 최고치예요. 개인 달러 예금 치고는요. 이렇게 달러에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사실 최근에 보면 원화 가치가 계속 높아지면서 달러가 쌀 때 사두자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2020년 1월만 하더라도 153억 5천만 달러였던 것이 지금 5월에 181억 5천만 달러까지 늘었다는 사실은 원화 강세에 기인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달러 한번 볼까요? 지금 달러를 보시면 굉장히 달러가 낮아졌어요. 지금 어제 기준으로 보면 1118.5원입니다. 1118.5원. 그러니까 최고치 대비해 보면 그동안 이게 지금 1년 동안이죠. 1년 동안 최고치를 보면 6월 22일이죠. 작년 6월 22일에 1214원이 올라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 달러의 값은 그만큼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1100이 깨지면 사놓자. 제가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만큼 달러가 쌀 때는 모두가 쟁여주자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고액 자산가들도 보면 더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듯 보입니다. 여러분 달러는요 쌀 때 내가 필요한 만큼 사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달러화의 어떤
지난 10년간의 변동률이거든요. 달러와의 지난 10년간의 변동률을 쭉 보면요. 3년 단위로 그죠? 3년 단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듯 보이죠. 최고로 내려갔을 때가 2014년이네요. 2014년 7월 4일 날 1,007원까지 내려갔으니까 달러당 1,007원까지 내려갔으니까요. 최저로 내려갔던 거죠. 지금 이 1,118원이라는 것은 한 중간 정도 되나요? 중간 정도? 그죠? 중간 정도 되죠. 전체 10년 동안을 봤을 때는 지금의 달러도 비싸요. 지금의 달러도. 그렇지만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개연성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달러를 사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 요 3년 사이 3년 텀 사이클링을 지금 3년으로 가져간다는 거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똑같은 도표이긴 한데요. 이 폭을 이렇게 줄여봤어요. 폭을 줄여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3년 단위로 보면 달러가 어떻게 된다는 거 보이시죠? 지금 최고로 올라갔을 때가 보면 1239원입니다. 1239원. 최고로 올라갔어. 지난 10년 동안을 보면. 그러면 우리는요. 1100이 떨어지면 달러를 사놔도 괜찮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1100이 떨어지면. 근데 지금은 1118.50원이니까 뭐 이게 중간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1118점이니까 중간 정도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건 내가 필요한 달러 있잖아. 내가 필요한 달러. 자녀들이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있다면 달러를 좀 사두는 게 좋다. 쌀 때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외여행을 갈 거라면 앞으로 얼마나 갈 건지를 감안을 해서 달러를 좀 사두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내 자산에 내 총 자산의 n분의 1은 달러를 사두는 것은 어떨까. 이게 쌀 때 말입니다. 쌀 때. 쌀 때 제가 n분의 1이라고 항상 바퀴벌레 투자법에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퀴벌레가 뭐예요? 핵전쟁이 나도 죽지 않는 게 바퀴벌레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퀴벌레 투자법을 계속 좋아하고 그래서 바퀴벌레 투자법을 계속 설파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달러는요 분명히 쌀 때는 사두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도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앞으로요 미국은요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금리 인상합니다. 우리도 금리 인상을 올해부터 하겠지만 미국도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은 통화를 끌어들인다는 거잖아요. 통화를 끌어들인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시중에 달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달러가 줄어들면 달러가 세지겠죠. 강해지겠죠. 달러 강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테이퍼링을 하든 통화 긴축이죠. 통화 긴축을 하든 금리 인상을 하든 이렇게 되면 달러가 강세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원하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사야 된다. 뭐 이런 사람들이 꽤나 지금 많습니다. 그만큼 자산가들은요. 이대로 가는 것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로 달러를 사자. 그래서 안전자산의 비중을 지금 늘리고 있다고 해요. n분의 1 투자법, 바퀴벌레 투자법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n분의 1인데 어느 부분을 좀 더 늘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요즘은 달러가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인플레이션은 지금 오고 있고요. 그에 따른 금리 인상은 분명히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달러는 강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원화는 약세가 될 겁니다. 그러면 원화가 더 빨리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